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전기 에어택시 상용화에 정말 앞장서고 있는 회사죠. 조비 에비에이션에 관한 최신 기사입니다. 네, 조비. 요즘 아주 뜨거운 회사 중 하나죠. 맞아요. 최근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생산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늘렸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상호분항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건데요. 네, 연간 24대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덕분인지 주가도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조비가 과연 어떻게 미래의 하늘길, 이 에어택시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전략이 뭔지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볼까요?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생산시설을 확장했다는 거. 이게 보니까 기존 면적의 거의 2배. 네, 맞습니다. 21만 7천 제곱피트 정도에서 거의 43만 5천 제곱피트까지 늘렸으니까요. 평수로 따지면 한 1만 2천 평이 넘는 거죠. 꽤 커진 겁니다. 와, 엄청나네요. 여기서 연간 최대 24대 항공기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장 크기만 키운 건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그냥 비행기 찍어내는 조립 라인이 아니고요. 생산은 물론이고 그 아주 까다로운 미 연방항공청 FAA 인증 준비 작업 있죠. 네네, 인증이 핵심이죠. 그렇죠. 그 인증 준비부터 시작해서 지상 테스트, 실제 비행 테스트, 심지어 조종사 훈련하고 기체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뭐랄까 종합 허브 같은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생산부터 운영 지원까지 다 가능한 시설이다? 네. 그 조비의 최고 제품 책임자 에릭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딱 강조를 했더라고요. 속도, 규모, 그리고 정밀한 제조. 이게 다 필수라고요. 속도, 규모, 정밀함. 네. 실제로 최근에 6번째 프로토타입 항공기가 나왔는데 이게 공장에서 출고된 지 딱 일주일 만에 시험 비행이 들어갔어요. 일주일 만에요. 와, 그건 정말 빠른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통합된 시스템, 이 마리나 시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상용화를 향한 준비가 아주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사를 좀 더 보니까요. 조비의 성장 전략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설계부터 제작, 테스트까지 핵심 과정을 전부 미국 안에서 직접 한다는 거. 그러면서 첨단 데이터 분석이나 3D 프린팅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요. 아, 미국 내 생산 기반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수직 계열화 전략. 이건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3번째가 그 자동차 거인이죠. 토요타와의 협력. 맞습니다. 이 3가지가 조비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두 번째, 수직 계열화라는 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수직 계열화라는 게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항공기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부품 만들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나중에는 실제 운항 서비스하고 조종사 교육까지 이 거의 모든 과정을 조비가 직접 다 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와, 처음부터 끝까지 다요? 그렇죠. 기술 개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통제하면서 품질 관리도 하고 개발 속도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보이는 전략입니다. 다 직접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통제력은 높아지겠지만 각 분야 전문 파트너한테 맡기는 것보다 오히려 좀 속도가 느려지거나 비효율 같은 게 생길 위험은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그게 수직 계열화의 단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많은 기업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기사의 맥락이나 조비의 행보를 보면요.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이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 기술이라는 게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잖아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항공 분야 인증 과정이라는 게 워낙 또 엄격하고 복잡하고요. 이런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외부 파트너와 협력하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확실성이나 지연 위험보다는 차라리 내부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아, 기술 초기 단계고 안전 인증이 워낙 중요하니까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 3번째 전략, 토요타와의 협력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되는 겁니다. 토요타와의 협력? 그게 이 수직 계열화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인가요? 그렇죠. 조비는 항공기 설계나 이런 걸 잘하지만 사실 자동차 회사들처럼 수백, 수천 대를 효율적으로 찍어내는 대량 생산 경험은 부족하잖아요. 네, 항공기랑 자동차는 스케일이 다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대량 생산 노하우를 가진 토요타의 도움을 받는 거죠. 토요타 엔지니어들이 와서 제조 공정을 최적화해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핵심 기술과 설계, 인증은 내부에서 꽉 잡고가 돼. 대량 생산이라는 또 다른 큰 과제는 자동차 산업의 강자인 토요타와 손잡고 해결한다. 이런 그림이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사들이랑은 조금 다른,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실히 좀 다른 접근이네요. 그러고 보니 마리나 시설 외에도 거점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본사가 있는 산타크루즈도 있고 또 샌칼로스. 여기선 뭘 하죠? 샌칼로스는 그 핵심 부품 중 하나인 파워트레인 시스템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곳이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입니다. 데이턴이요? 네. 여기서는 앞으로 FAA 인증을 받은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할 기지를 짓고 있어요. 이것도 다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죠. 정말 미국 전역에 걸쳐서 판을 짜고 있군요. 데이턴 공장은 또 규모가 꽤 크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이 데이턴 공장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연간 무려 500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00대요? 연간? 와, 마리나가 24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시제품 몇 대 만들고 테스트하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본격적인 상업 생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공격적인 확장인데요. 이런 행보에는 당연히 자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지원도 좀 받았나 보네요. 네, 기사에 보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9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0억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보조금을 받았고요. 오,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장비 구매 비용 관련해서도 1,000만 달러 정도, 이것도 한 130억 원 넘죠. 그 정도 비용 절감 혜택도 받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이 있으니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겠네요. 곧 CEO 조벤 베버트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서밋에서 미국 기반 제조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니까 그때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 그리고 구체적인 생산 능력 확보 같은 진전들이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아, 주가 이야기군요. 네, 기사가 쓰일 당시 기준으로 보니까 조비 주가가 그 전날보다 7% 넘게 올라서 13.53달러에 거래가 됐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면 꽤 많이 오른 건데요. 그렇죠. 물론 주가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고 이게 앞으로의 성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요. 그래도 현재 시장이 조비의 이런 구체적인 행보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정도는 읽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종합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은 이제 더 이상 그냥 꿈을 꾸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실행 단계? 네, 마리나 시설 확장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생산 능력을 확보했고요. 또 수직 계열화 전략과 토요타와의 제휴를 통해서 기술 개발부터 생산 운영까지 아우르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아주 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인 전기 에어택시 상업 운항을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한때는 정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했던 이야기잖아요. 하늘을 나는 택시.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상의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정말 몇 년 안에 우리가 사는 도시의 풍경, 또 우리가 이동하는 방식 자체가 아주 크게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조비는 지금 보셨듯이 항공기 자체를 개발하고 그걸 만들어낼 생산 능력을 키우는데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기술과 생산. 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FAA 최종 승인을 받고 도심 하늘을 날아다니는 상업 서비스를 시작하려면 이 기술 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비행기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과연 그 수많은 비기술적인 도전 과제들 중에서 가장 큰 허들, 가장 넘기 어려운 과제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그 복잡하고 까다로운 최종 운항 승인 규제를 통과하는 것일까요? 규제 문제 만만치 않죠. 아니면 사람들이 과연 이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새로운 이동수단을 불안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즉
대중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문제일까요? 아, 안전에 대한 우려나 소음 문제 같은 거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혹은 또 다른 관점에서 도심 곳곳에 이 에어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전용 이착륙장, 소위 버티포트라고 하죠. 이런 도심 인프라를 제때 충분히 구축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규제, 대중 수용성, 인프라 다 정말 큰 문제들이네요. 그렇죠. 기술 개발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조비의 미래, 그리고 에어택시 시대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